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한집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이란 무엇일까요? 이 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원소가 3개죠. 그리고 이 집합과 이 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명백하게 A와 B의 크기가 같고 이보다 C의 크기가 더 큽니다. 반대로 자연수의 집합 N과 유리수의 집합 Q는 무한집합입니다. 이 둘은 당연히 A, B, C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Q는 N보다 크기가 클까요? 처음에 보면 자연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므로 당연히 유리수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무한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칸토어가 무한을 엄밀하게 연구하기 전까진 말이죠. 칸토어는 수학적으로 무한에도 격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선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ABC 집합을 보시면 F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는 A와 B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되므로 A와 B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A의 크기가 B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은 B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가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 A에서 B로 가는 1대1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C집합과 B집합을 통해 예시를 들어보면 B에서 C로 가는 1대1 함수를 FA는 2, FB는 파이, FC는 마이너스 1로 정의하면 이는 B에서 C로 가는 1대1 함수이지만 그 반대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B의 크기보다 C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A의 크기가 B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B에서 A로 가는 1대1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약 A의 크기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의 크기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A의 크기가 B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를 칸토어 번슈타인 정리라고 하여 생각보다 증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흥미를 위해 증명은 다른 영상으로 첨부할 테니 이 영상을 다 보고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수를 통해 집합의 크기를 정의를 하면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장 작은 무한집합은 바로 자연수 집합입니다. 이때 자연수와 유리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통해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에 다음과 같이 자연수를 적은 후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그리고 1, (1분의 1), (1분의 2) 다음과 같이 한쪽은 분자, 한쪽은 분모를 나타내도록 적으면 이 다이어그램 안에는 유리수가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겹칠 수도 있겠죠. 이때 저희는 여기에 대응을 시킬 것인데 바로 대각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연수에서 순서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전에 나왔던 유리수가 겹쳐서 나올 경우 그 유리수를 스킵을 하면 결국 이 표에 있는 모든 칸을
1, 2, 3, 4 스킵하고 5, 6, 7, 8, 9 이런 식으로 모든 칸을 순서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다이어그램이 자연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1대1 대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Q와 N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수와 크기가 같은 집합을 가장 작은 무한집합, 또 이렇게 자연수에서 대응을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하여 가산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RF0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RF0보다 큰 무한집합이 있을까요? 자연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입니다. 따라서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1대1 함수는 자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면 되죠. 이때 귀류법으로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1대1 대응 f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어떠한 함수 f가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되는데 이 f가 1대1 대응인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크기와 모든 실수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는 탄젠트 함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0과 1) 사이에 이제 대응을 다음과 같은 탄젠트 파이 x-2분의 1이라는 함수로 대응을 시키면 0에서 1까지가 결국 모든 실수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가정은 자연수에서 0과 1 사이의 실수로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0에서 1로 바꾸고 이때 f1부터 fn까지를 무한소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유한소수일 경우 그냥 0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가정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열한 모든 숫자들이 0과 1 사이에 모든 실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 대각선 원소를 잡아서 정의를 하기를 bi를 aii와 다른 어떠한 정수라고 0에서 9 사이의 정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bi들이 전부 0에서 9 사이의 정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0과 1 사이의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했던 사실 때문에 이는 어떤 fn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n번째 자리를 보면 fn과는 값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수는 0과 1에 속하면서 어떤 fn으로 표현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f가 1대1 대응임의 모순입니다. 즉, 귀류법으로 이러한 함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수의 크기는 자연수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수는 셀 수 없는 집합, 비가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수보다 더 큰 집합도 있을까요? 여기에 저희가 어떤 무한 집합을 가져와도 그것보다 더 큰 집합이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어떤 집합 x보다도 이 x의 멱집합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귀류법으로 x와 x의 멱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 f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px의 모든 원소들, 즉 어떤 x의 부분 집합은 항상 어떤 fa와 대응이 됩니다. 즉 저희의 목표는 이제 x의 모든 원소 a를 모아도 fa와는 다른 새로운 x의 부분 집합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실수에서 대각선 논법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실수에서도 fn과 다르게 하기 위해 n번째 자리가 다른 새로운 수를 정의했는데 이번에도 집합에서 원소 a가 속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해주면 결국 모든 fa와는 다른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x의 부분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x의 원소를 모았는데 a가 fa에 속하지 않는 것만 모은 집합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에 의해 f는 1대1 대응이므로 이 a도 어떠한 원소 2에 대해서 f2는 a를 만족하는 2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가 f2에 속한다면 정의에 의해 2는 a에 속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가 f2에 속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의해 2는 a라는 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 f2와 a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쪽이 2를 포함하면 다른 쪽이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모순이고 이 모순은 결국 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의 크기는 항상 그 멱집합보다는 크기가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크기를 RF0, 자연수의 멱집합의 크기를 2의 RF0승, 이것의 또다시 멱집합의 크기를 2의 RF0승,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점점 커지는 무한집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게도 자연수의 멱집합과 실수는 크기가 같습니다. 즉 2의 RF0승이 바로 실수의 크기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왜 성립을 하냐면 0과 1 사이의 실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더 편의상 이진수로 x1, x2, x3 이런 식으로 썼을 때 xi는 각각 0 또는 1일 텐데 이를 자연수의 부분 집합인
xn이 1인 경우만 전부 모아놓은 이러한 자연수의 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의 부분 집합을 뭐 1, 3, 5, 7, 9 이런 모든 실수의 집합이 모든 홀수의 집합이 있으면 이것은 0.101010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것이고 1, 2만 모아놓은 집합이 있으면 이것은 0.11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뭐 사실은 1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0.01111과 0.1이 사실 10000이 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미묘한 문제를 사실은 더 엄밀하게 하려면 해결해 줘야 되긴 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거는 약간 좀 조작을 해서 테크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F0보다 바로 RF0보다 다음으로 가장 작은 무한 집합을 RF1이라고 적습니다. 이때 RF0의 역집합과 RF1이 같을까라는 유명한 가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수의 크기이고 이것은 자연수보다 큰 바로 다음 크기의 무한 집합인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자연수와 실수 사이에 어떤 새로운 집합이 존재해서 자연수보다는 크기가 크고 실수보다는 크기가 작은 그런 무한 집합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연속체 가설이라고 합니다. 칸토어는 이 가설에 끝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죽기 전까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는 이 명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참이든 거짓이든 어찌되든 좋은 명제다라는 것이 밝혀진 셈인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불안정성 정리라고 해서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한을 응용해서 재미있는 명제를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월수의 존재성입니다. 대수적수란 어떠한 정수계수 방정식의 근으로 나타내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경우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해 3의 3승 같은 경우 x의 3승 빼기 3은 0의 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떠한 대수적 수는 이처럼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적 수가 아닌 수를 바로 초월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초월수가 정말 존재할까요? 모든 무리수가 대수적 수인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e는 무리수인데 파이도 무리수이죠. 이들을 해로 가지는 다항식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다행히도 저희는 초월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보이고 싶은 것은 바로 대주석 수는 가산집합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NXN승 더하기 A0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크기를 정의를 할 것인데 크기는 바로 n 플러스 이 모든 개수들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대수적 수의 집합을 편의상 or이라고 써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 모든 다항식은 어떠한 자연수로 된 크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어떤 크기를 고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or n을 크기가 n인 다항식의 근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크기가 n이려면 우선 이 차수가 최대 n이 되고 그거보다 항상 작은 경우의 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항식들 중에서도 이 개수들이 결국 될 수 있는 값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크기가 라지 n인 다항식은 유한합니다. 근데 크기가 라지 n인 다항식은 유한한데 각 다항식의 해는 결국 차수가 kn 방정식의 해는 최대가 k이기 때문에 각 다항식의 해는 이 라지 n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유한계의 다항식을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 각 다항식마다 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or n은 유한 집합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방정식은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대수적 수 or은 or1, or2, orn 결국 모든 크기에 대한 이 orn들을 전부 합집합을 하는 게 되는데 결국 유한한 집합을 자연수 개수만큼 합집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크기는 자연수와 동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or1, or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유한계 뭐 3개 있고 or2에 2개 있고 뭐 or3에 뭐 5개 있고 하다면 순서를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카운터블 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대수적 수는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고 즉 가산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실수와 유리수의 합이고 유리수가 가산집합이므로 결국 무리수는 비가산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수가 비가산집합인데 대수적 수는 가산집합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초월수가 존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비가산집합은 가산집합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초월수들은 비가산집합이고 즉 대부분의 무리수는 사실 초월수다라는 것도 보인 셈입니다. 이 증명 방법은 재미있게도 초월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수가 초월수인지 관련된 성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집합론만을 이용해서 어쨌든 초월수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성만 증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증명을 볼 때 수학이 참 재미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